예,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법 본회의 상정에 맞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한 것이고요. 이 법안은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1시 40분 이후에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각에도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장동혁 정청래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어제 오전 11시 4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22시간을 넘겼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저 모습부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번이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조차 자리에 앉아서 지금 야당 당대표의 필리버스터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역대 최장 시간을 경신한 것 외에 과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서울고법의 전체 판사 회의에서 오늘 이 내란 재판 설치법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서울고법의 복수의 내란 재판부를 설치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오늘 통과가 될 법안 자체가 위헌성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법원에서도 오늘 통과되는 이 법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혀지기 때문에 오늘 지금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미 이 법안에서 얘기 나왔던 위헌성, 위법성 부분을 완전히 다 불식시키는 이 와중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해 주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냈는데도 지금 필리버스터 저렇게 길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24시간을 채울 각오로 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장동혁 대표 사실상 정말 목숨을 걸어서라도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절박감으로 국민 앞에 선 것입니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내란 특별재판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민주당 주장에 의하면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 대법원이 직접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겠다라고 이미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을 하겠다. 두 번째는 무작위 배정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판사를 입맛대로 고르는 것은 공정한 재판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 구성에 관여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위헌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내란 재판부법을 민주당이 만드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이미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법안을 여러 차례, 그러니까 두 차례 수정을 했고 추천위도 없앴고 그러니까 이건 재판부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추천위도 없애고 해서 위원회 소지를 없앴다면 그 민주당이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려는 그 자체, 그것이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걸 멈추면 되는 겁니다. 이미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누더기 법안,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그 법안하고는 전혀 다른 법안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왜 이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그분의 오더가 아직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반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 내란 재판부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두 가지를 추구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그런데 왜 신속한 재판을 지금 추진해야 하느냐, 대법원이 예규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이 이런 예규를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요.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이 시작됐을 때, 내란 재판이 시작됐을 때 바로 이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한 10개월이나 지난 이제서야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서 대법원이 움직였다? 이것은 너무나 늦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법원이 예규를 만든 부분은 언제든지 그 예규를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사법부 스스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오해의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완전히 다 제거했습니다. 지금 이 사법부의 구성, 특히 특별재판부의 구성에 대해서는 서울 고법에 있는 전체 판사 회의를 통해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법부 스스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어디서 위헌성을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다. 이런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세력의 간섭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내부의 간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장조차도 재판부에는 전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고법의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판사를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 자체도 내부의 구성원이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필리버스터와는 이제 별개로 어쨌든 이제 잠시 뒤 이제 2시간쯤 뒤면은 이 법안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후의 상황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법에 대한 수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일단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최적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과는 좀 별개로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좀 강행하는 이 어떤 과정이라던가 절차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하는 허위 조작 근절법, 허위 정보 조작 근절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이 내건 그 정보통신망법 이용법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드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미 지난번에 국민에 대한 카톡을 검열하겠다. 또 공무원에 대한 핸드폰을 검열하겠다. 이어서 이제 언론과 정부의 그 국가가 정보를 검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는 그것이 허위 정보인지 사실 여부인지는 언론사가 각자 충분히 그 데스크를 통해서 걸르는 작동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거는 허위 정보야, 이거는 진짜 정보야라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는 진짜 정보가 되는 것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보는 허위 정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 자체를 발의한다는 그것을 저희가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이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본회의 직전에 이제 순서도 바꾸고 법안도 이제 수정한 건데 이것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좀 전에 저희 문금주 원내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적의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졸속입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그리고 그 법안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졸속입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안을 신중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반영시키려고 한다라는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정보통신망법이 왜 필요한가? 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피해를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보게 됐을 때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난한 고충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언론에서 자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이 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이 보도가 되거나 사실 가짜 뉴스에 이미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보도하시고 또 그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을 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이 법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전격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양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모아봤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죠.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바로 만났고요. 일단 특검법에 대해서는 각자 발의를 한 뒤에 이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게 특검은 뭐 누가 추천을 하는지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이 남았는데 글쎄요, 이게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뭐 저희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이 특검을 수용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한 열흘 전쯤인가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교 유착은 안 된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야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국수본의 특별팀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강제 수사부터 소환 조사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특검보다는 또 빠르게 지금 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 공소시효 문제까지 포함해서 경찰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자 했던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마치 민주당이 지금 이 특검을 회피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감추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과
특검 추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특검의 그 범위 또는 특검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어제 처음 만나서 얘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사의 중점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이 특검을 전격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양당이 각자 법안을 만들더라도 빠르게 협의를 마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마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통일교 특검이 왜 나왔습니까? 통일교 특검은 지난 민중기 특검 때 아마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8월에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를 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민중기 특검에는 민주당의 전재수 장관, 정동영 장관 등 민주당 의원들이 똑같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었고 로비의 목적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범죄자 취급해서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통일교 특검법만큼은 이제 야당, 특히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3자 추천 방식에 의한 특검을 받는 것이 지금은 민주당이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하나만 좀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전재수 장관, 그 정동영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경찰에서 또는 윤영호 씨가 주장하고 있는 세 사람에는 정동영 장관은 들어있지 않다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특검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15명 정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인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국민의힘과 다른 야당들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미 민중기 특검이 정말 지난 8월 달부터 12월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이미 권성동 대표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민중기 특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또 다른 누군가가 금품을 수수했다면 이미 벌써 압수수색이 다 끝났을 것이고요. 이미 아마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의혹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특검은 반드시 제3자 추천 방식, 뭐 대법원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그런 방식에 가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여야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특검과 관련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고 앞으로의 세부적인 논의 사항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또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통일교 특검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혹은 이제 마무리된 이 3특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보강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인데 이 내용과 시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민주당이 또 2차 종합특검법 발의를 했는데요. 정말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겠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3대 특검을 통해서 사실 먼지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래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기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180일 동안 수백 명이 동원하고 수백억 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3대 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검 전국으로 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 보려는 그런 꼼수가 아니라 정말 국민 앞에 이제 여당 아닙니까?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이제 환율 문제, 국제 정세 문제, 국민들 민생
대단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특검으로 정치를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실력과 능력으로 국민을 살피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시점적으로 지방선거와도 맞물릴 수 있다라는 말을 또 나오기는 하거든요. 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3대 특검이 이제 이번 주로 모두 이제 종료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범죄 의혹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왜라는 의문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범죄 혐의 중에서 한 3-4가지 정도를 제외하고 아직도 많이 밝히지 못한 부분, 아예 손도 못 댄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의혹 같은 경우에 국민적 의혹들이 굉장히 컸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기간 동안에 손도 못 댔습니다. 왜 못 댔습니까? 결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분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그런 차원들 때문에 시간만 보내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진실은 하나도 규명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특검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뭐 국민들께서 더 많이 이해를 해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요. 그동안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었던 업무 보고가 오늘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사실은 이 생중계 업무 보고가 있었던 이후에 이제 사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뭐 순기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논란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뤄봤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뭐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하는 거, 저는 뭐 국민의 투명성 제고 또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뜻은 참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어쩌면 보고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같은 눈높이에서 그리고 서로 토론과 질문을 했더라면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투명한 국정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리 속에 남은 것은 시종일관 대통령이 제왕적 그 권좌에 앉아서 밑에 사람 내려다보듯이 하시면서 약간 삐딱한 자세로 질책하고 심지어는 어떤 범죄 수단 방법까지도 서슴없이 대통령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 질타 결국은 남은 것은 국민에게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권력적 위압 그런 것들만 남겼지 어떤 투명성이나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과는 처음에 애초에 취지와는 좀 너무 먼 거리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순기능도 있었고 또는 뭐 부작용이다 이런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서 순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차원으로 가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높은 투명성을 가졌다, 확인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에서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이 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첫 번째 요소로서 이 업무 보고를 생방송으로 중계했던 것을 꼽았다라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이재명 정부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보고드리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공직자들에게 앞으로 이 4년 동안에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것들이 국민 앞에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앞에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좋은 장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 또 정부의 움직임도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음 주에 쿠팡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세무조사도 국세청에서 착수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다방면에서 좀 카드들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쿠팡 사태와 관련한 지금 이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쿠팡 사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성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3,700만 명 정도가 유출됐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쿠팡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쿠팡의 그 최고 CEO인 김범석 씨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기업의 그 실질적 책임 경영자로서 지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신속하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쿠팡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어야 됩니다. 뭐 내란 특별재판부법 이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국민의 성인의 대부분이 지금 쿠팡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차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 CEO가 외국인일지라도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청문회도 나오게 하고 또 최고의 그 CEO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법안을 좀 서둘러 써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왜 민주당이 서두르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국민들 특히 그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자들께서 느끼시는 위기 의식에 대해서 쿠팡만 지금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쿠팡이 보여줬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라는 겁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 뭐 한국의 지금 이 대표를 맡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본인이 출석을 회피하고 또 앞으로도 출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그 대표를 새롭게 보내서 마치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답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통해서 지난 1차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청문회를 5개의 상임위가 연속으로 같이 개최해서 정확하게 쿠팡이 국내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 그 청문회에서도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국정조사든 아니면 그 이상의 상황을 더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쿠팡의 이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은 매우 무책임하고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엄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